여러분, 매달 10만 원이 무섭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10만 원이 뭐가 무서워? 그거 가지고 뭘 하겠어? 한 달에 10만 원 넣어봐야 1년에 120만 원이고 10년 해봐야 1200만 원인데 그게 뭐 대단하다고. 맞습니다. 계산은 맞습니다. 근데 그 계산이 틀렸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작은 돈이 시간을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왜 무서운가? 그리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끝까지 해내지 못하는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의 어느 작은 마을에 6살짜리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닉 매줄리. 평범한 가정의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이 아이의 세상이 무너집니다. 부모님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혼을 했습니다. 6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집에서 나갔고 엄마가 매일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예전에 갔던 식당에 더 이상 안 가게 됐다는 것만 알았을 겁니다. 닉의 가족은 그때부터 돈에 쪼들려 살게 됩니다. 중산층 아래, 그러니까 넉넉하지 않은 집안이 된 거죠. 그 시절 닉에게는 하나의 습관이 생깁니다. 맥도날드에 가면 무조건 1달러짜리 메뉴만 시키는 겁니다. 다른 메뉴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였으니까요. 햄버거 하나 1달러, 음료수 하나 1달러. 그게 닉에게는 외식의 전부였습니다. 이 습관은 닉이 어른이 될 때까지 이어집니다. 대학교에 가서도 직장을 다니기 시작해서도 그는 늘 가장 싼 걸 찾았습니다. 돈을 쓰는 게 무서웠으니까요. 돈이 없어지는 게 무서웠으니까요. 부모님의 파산과 이혼. 이 두 단어가 6살짜리 아이의 뇌에 각인된 겁니다. 돈이 없으면 가정이 무너진다. 돈이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도 떠난다. 이게 닉 매줄리가 돈에 대해 처음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닉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 중 하나인 스탠퍼드 대학교에 합격합니다. 경제학과였습니다. 그런데 스탠퍼드에 가서 닉은 문화적 충격을 받습니다. 같은 반 친구가 말합니다. 아, 우리 가족은 매년 여름 그 섬에서 보내. 그 섬이 우리 별장이 있는 곳이거든. 닉은 가만히 듣습니다. 별장, 섬, 매년 여름. 닉의 가족은 여름 휴가라는 걸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여름 휴가라는 개념 자체가 닉에게는 낯선 거였습니다. 또 다른 친구가 말합니다. 나는 졸업하면 아버지 회사에서 일할 거야. 아버지가 자리 만들어 놓으셨거든. 닉은 가만히 듣습니다. 아버지 회사, 자리. 닉의 아버지는 파산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리를 만들어줄 회사 같은 건 없었습니다. 스탠퍼드에서 닉은 깨닫습니다. 세상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들은 돈 걱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들에게 돈은 공기 같은 거구나. 있는 줄도 모르는 거구나. 그리고 닉은 또 하나를 깨닫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출발선이 다르구나. 같은 대학, 같은 전공, 같은 강의실에 앉아 있지만 출발선이 다르구나. 이 깨달음이 닉을 자극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처럼 태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저 사람들처럼 살 수는 있다. 아니, 더 잘 살 수 있다. 방법만 찾으면. 닉은 스탠퍼드를 졸업하고 소송 컨설팅 회사에 취직합니다. 법률 회사들이 재판에서 이기도록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월급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닉에게는 늘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이 월급만 믿고 살아도 되는 걸까? 만약 이 회사가 망하면, 만약 내가 잘리면, 그때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6살 때 본 부모님의 파산이 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닉은 투자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1000, 우리 돈으로 130만 원 정도를 주식 계좌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확인하고, 점심 먹고 확인하고, 퇴근하고 확인하고,
자기 전에 확인했습니다. 올랐나? 내렸나? 얼마나 올랐나? 얼마나 내렸나? 닉은 나중에 이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는 바보였다. $1000가 10% 올라봐야 $100다. $100를 벌기 위해 나는 매일 몇 시간씩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 시간에 일을 더했으면 $100는 쉽게 벌었을 텐데. 맞습니다. 닉은 깨달은 겁니다. 돈이 적을 때는 투자 수익률보다 소득이 더 중요하다는 걸. 100만 원이 10% 올라봐야 10만 원이다. 하지만 월급이 10% 오르면 매달 수십만 원이 더 들어온다. 닉은 전략을 바꿉니다. 계좌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줄이고 자기 능력을 키우는데 시간을 쓰기 시작합니다. 프로그래밍을 배웠습니다. 데이터 분석 기술을 익혔습니다. 엑셀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자동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아주 단순하게 했습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주식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좋은 뉴스가 있든 나쁜 뉴스가 있든 그냥 삽니다. 이게 나중에 닉이 쓴 책 제목이 됩니다. 그냥 계속 살아. Just keep buying. 2017년 1월 1일 닉은 새해 다짐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편씩 블로그 글을 쓰자. 주제는 개인 재정과 투자.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하는 분야였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것. 닉은 약속을 지킵니다. 정말로 일주일에 한 편씩 글을 씁니다. 블로그 이름은 오브 달러스 앤드 데이터. 돈과 데이터에 관하여. 처음에는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닉의 말에 따르면 처음 몇 달은 그냥 허공에 대고 말하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데 계속 말하는 사람. 그게 닉이었습니다. 하지만 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냥 계속하면 뭔가 되겠지 하는 생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재미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글을 쓰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읽는 사람이 없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 자체가 좋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월스트리트 저널의 전설적인 칼럼니스트 제이슨 츠바이크가 닉의 글을 트위터에 공유합니다. 좋은 글이라고 읽어보라고. 그날 닉의 블로그 방문자 수가 폭발합니다. 하루 만에 몇천 명이 몰려왔습니다. 닉은 계속 씁니다. 일주일에 한 편. 꾸준히. 멈추지 않고. 몇 달 후 유명 금융 블로거 조시 브라운이 닉의 글을 트위터에 공유합니다. 이 사람 글 좋다고. 팔로우하라고. 그날 하루 만에 닉의 트위터 팔로워가 800명 늘어납니다. 당시 닉의 전체 팔로워가 1000명 정도였으니까 거의 2배가 된 겁니다. 닉은 나중에 이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좋았다. 하지만 운이 좋으려면 일단 거기 있어야 한다. 복권에 당첨되려면 일단 복권을 사야 하는 것처럼. 닉은 계속 씁니다. 2017년 내내, 2018년 내내, 2019년 내내. 일주일에 한 편. 한 주도 빠지지 않고. 2017년 11월 닉은 뉴욕에서 열리는 투자 컨퍼런스에 참석합니다. 자비를 들여서 갔습니다. 회사에서 보내준 게 아니라 자기 돈으로 자기 휴가를 써서 간 겁니다. 거기서 닉은 리솔츠 웰스 매니지먼트라는 회사 사람들을 만납니다. 베리 리솔츠, 조시 브라운, 마이클 베트닉. 금융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닉의 블로그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글 잘 쓰네. 데이터도 잘 다루네. 그래프도 예쁘게 만드네.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18년 6월 닉은 리솔츠 웰스 매니지먼트에 입사합니다. 데이터 분석 담당으로. 5년 넘게 다니던 소송 컨설팅 회사를 떠나서. 닉은 나중에 이 결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리솔츠는 자산 규모가 10억 달러도 안 되는 작은 회사였다. 안정적인 회사를 떠나서 작은 회사로 가는 게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들과 일하고 싶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재미있어 보였다. 닉은 리솔츠에서 일하면서 계속 블로그를 씁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저녁에 씁니다. 주말에 씁니다.
일주일에 한 편 꾸준히. 블로그를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해 닉은 계산을 해봅니다. 나는 지금까지 블로그로 돈을 번 적이 없다. 3년 동안 일주일에 10시간씩 블로그에 쏟아부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1500시간 넘게 공짜로 일한 거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그만뒀을 겁니다. 3년 동안 돈 한 푼 못 벌었으니까. 하지만 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돈을 벌려고 시작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좋아서 한 거였으니까요. 닉은 블로그에서 한 가지 주제를 반복해서 다룹니다. 그냥 계속 살아. 주식 시장이 폭락할 것 같아서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요, 그냥 사세요. 지금 시장이 너무 비싸 보이는데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요, 그냥 사세요. 전문가들이 곧 불황이 온다고 하는데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요, 그냥 사세요. 닉은 이 주장을 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로 증명합니다. 1920년부터 2020년까지 100년치 미국 주식 시장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한 사람과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고 기다린 사람의 수익률을 비교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시장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춘 사람, 그러니까 매번 바닥에서 산 사람과 그냥 매달 꾸준히 산 사람의 수익률 차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닉의 분석에 따르면 완벽한 타이밍으로 투자한 사람이 약간 더 높은 수익률을 냈습니다. 당연하죠. 바닥에서 샀으니까. 하지만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현실에서 완벽한 타이밍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무도 바닥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빠지기도 하고 기다리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닉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신이 와서 완벽한 타이밍을 알려줘도 그냥 꾸준히 사는 것보다 크게 낫지 않다. 이 글이 대박을 칩니다. 사람들이 공유하고 또 공유하고 금융 전문가들이 인용하고 또 인용하고 닉의 블로그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합니다. 오브 달러스 앤드 데이터. 돈과 데이터. 닉은 또 하나의 분석을 합니다. 40년 동안 매년 같은 금액을 투자하고 연 7% 수익률을 올렸다고 가정합니다. 40년 후 최종 자산의 절반이 어디서 왔을까요? 첫 10년 투자금에서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40년 동안 투자했는데 최종 자산의 절반이 처음 10년에 넣은 돈에서 나온 겁니다. 나머지 30년 동안 넣은 돈은 나머지 절반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리 때문입니다. 처음에 넣은 돈은 40년 동안 불어납니다. 10년 차에 넣은 돈은 30년 동안 불어납니다. 30년 차에 넣은 돈은 10년 동안만 불어납니다. 시간이 돈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닉이 말하는 복리의 진짜 힘입니다. 단순히 이자가 이자를 낳는다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초기 투자금의 영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닉은 말합니다. 일찍 시작하라고. 적은 돈이라도 지금 시작하라고. 왜냐하면 지금 넣는 10만 원이 10년 후에 넣는 100만 원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2022년 닉은 첫 번째 책을 출간합니다. Just Keep Buying. 그냥 계속 사라. 5년 동안 블로그에 쓴 글들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더 보강하고 이야기를 더 풍부하게 해서 책으로 낸 겁니다. 이 책이 엄청나게 팔립니다. 전 세계에서 40만 부 넘게 팔립니다. 한국어로도 번역됩니다. 일본어로도 중국어로도 독일어로도 번역됩니다. 모건 하우절이 추천사를 씁니다. 심리학 오브 머니를 쓴 그 모건 하우절 말입니다. 제임스 클리어가 추천사를 씁니다. 아토믹 해빗을 쓴 그 제임스 클리어 말입니다. 닉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2017년에 아무도 읽지 않는 블로그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닉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3년 동안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하면서 매주 글을 썼다. 왜? 재미있었으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뭔가 될 거라고 믿었으니까. 복리처럼. 처음에는 티가 안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폭발하는. 2025년 닉은 두 번째 책을 출간합니다. 더 웰스 레더. 부의 사다리. 이 책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리뷰를 씁니다. 포브스가 인터뷰합니다. CNBC가 출연 요청을 합니다. 닉 매줄리, 6살에 부모님 파산을 경험한 소년. 맥도날드 1달러 메뉴만 먹던 아이. 스탠퍼드에서 부잣집 애들 사이에서 문화 충격을 받은 청년. 매일 $1000짜리 주식 계좌를 들여다보던 사회초년생. 그 사람이 이제 금융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소리 중 하나가 됐습니다. 리솔츠 웰스 매니지먼트의 최고 운영 책임자가 됐습니다. 회사 자산 규모가 $10억 미만이던 시절에 입사해서 지금은 $60억 넘게 운용하는 회사의 핵심 임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일주일에 한 편씩 블로그를 씁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닉의 이야기에서 핵심은 뭘까요? 부모님 파산을 딛고 성공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스탠퍼드 나온 똑똑한 사람이 잘 됐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닉의 이야기 핵심은 이겁니다. 작은 것을 오래 했다. 매주 블로그 글 하나. 매달 주식 조금. 그걸 수년 동안. 닉은 말합니다. 복리의 진짜 힘은 수학에 있지 않다. 인내에 있다. 티가 안 나도 계속하는 인내. 결과가 안 보여도 계속하는 인내. 남들이 뭐라 해도 계속하는 인내. 복리는 느립니다. 처음에는 너무 느려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년, 2년, 3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20년이 지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티가 안 나던 게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닉은 이걸 그냥 계속 사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주식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노력을,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그냥 계속 사라는 겁니다. 쌓아라. 멈추지 말고. 티가 안 나도. 결과가 안 보여도. 자, 이제 여러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매달 10만 원이 무섭다고 했습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끝까지 못하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의욕이 넘칩니다. 나도 투자 좀 해볼까? 매달 10만 원씩 넣어볼까? 그래, 해보자. 1개월 차. 넣습니다. 2개월 차. 넣습니다. 3개월 차. 넣습니다. 계좌를 확인합니다. 30만 원이 32만 원이 됐네. 2만 원 벌었네. 그렇구나. 6개월 차. 계좌를 확인합니다. 60만 원이 58만 원이 됐네. 마이너스네. 주식 시장이 안 좋네. 1년 차. 계좌를 확인합니다. 120만 원이 115만 원이 됐네. 1년 동안 꼬박꼬박 넣었는데 오히려 손해네. 이때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이거 의미 있는 걸까? 차라리 그 돈으로 맛있는 거 먹을 걸. 여행 갈 걸. 뭐 좀 사볼 걸. 2년 차. 힘들어집니다.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 이야기 들립니다. 뭔가 대박 나는 종목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오른다고 합니다. 나만 이렇게 꾸준히 넣고 있는 게 바보 같아 보입니다. 3년 차.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합니다. 나는 투자 체질이 아닌가 봐. 그냥 적금이나 들까? 주식은 나한테 안 맞아. 닉은 이 구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리의 사각지대. 복리는 시간이 지나야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처음 몇 년은 복리의 힘이 너무 약해서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를 버티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요. 보상이 없으니까요. 그냥 믿고 버텨야 하니까요. 하지만 닉은 말합니다. 바로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왜냐하면 이 시기에 넣은 돈이 나중에 가장 큰 돈이 되기 때문이라고. 40년 투자의 절반이 첫 10년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첫 10년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복리의 힘이 느껴지지 않는 이 시기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투자를 시작한 지 1년, 2년, 3년 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계좌 보면 별로입니다. 수익률 보면 별로입니다. 이게 맞나 싶습니다. 닉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2017년에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허공에 대고 말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5년 후 그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습니다. 40만 부가 넘게 팔리는 책의 저자가 됐습니다. 왜요? 그냥 계속했으니까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복리는 원래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티가 안 납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20년이 지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넣는 10만 원. 그 10만 원이 20년 후, 30년 후에 여러분의 자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게 복리의 반격입니다. 여러분, 닉 매줄리는 6살에 부모님 파산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돈에 대해 불안해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함이 그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부모님처럼 되지 않겠다는 다짐, 돈이 없어서 무너지지 않겠다는 결심, 그게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단순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냥 계속했습니다. 주식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냥 계속 샀습니다. 블로그 조회수가 높든 낮든 그냥 계속 썼습니다. 결과가 보이든 안 보이든 그냥 계속했습니다. 복잡한 전략이 아닙니다. 화려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냥 계속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복리는 느립니다. 하지만 멈추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달 10만 원이 무서운 이유.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복리의 힘이 발휘되기 전에 그만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는 사람에게는 복리가 반격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티도 안 나던 게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닉 매줄리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계속하면 됩니다.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닉 매줄리가 맥도날드 1달러 메뉴 앞에서 꿈꿨던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그냥 계속하세요. 멈추지 마세요. 복리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격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